자, 볼게요. 일단 뭐 주어진 A, B 양수라고 나와 있고요. 요놈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니까 최대 최소는 그래프를 그리거나 아니면 산술기를 떠오르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뭐 산술기하의 형태를 활용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유는 여기도 양수, 여기도 양수인 상황이니까.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저번에 잠깐만 복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술기하 유형을 총 4가지 형태로 우리가 배웠는데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이렇게 곱하기 형태가 요놈의 뭐 최소값 구하라 이런 문제에 대해서 풀이가 2가지가 있다는 거. 첫 번째, 주어진 놈을 전개해가지고 산술기하를 때린다라는 게 있었고요. 맞나요? 그 다음에 이 각각을 산술기하를 때리겠다. 근데 이 각각을 뗄 때는 그 각각에 대해서 등호 성립 조건이 일치해야 우리가 걔를 최소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거 괜찮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유형은 어떤 게 있었냐면 x-1분의 2 모형이 그리고 뭐 x 뭐 더하기 2 이렇게 있다면 주어진 이 상태로 산술기를 때려버리면 이 상태로 내가 이렇게 때려버리면 이 등호가 성립할 때가 이게 최소인 건 맞지만 이 값 자체도 x값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 x가 나오지 않게끔 여기에 있는 이 분모의 형태를 만들어줌으로써 요놈하고 요놈을 산술기할 때림으로써 x가 나오지 않게 한다. 이런 유형이 있었습니다. 이거 따라옵니까? 네. 자, 그 다음 또 어떤 유형이 있었냐면 a분의 2 더하기 b분의 3 요놈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문제에서 뭐 2a 더하기 3이라는 애가 4라고 나왔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했냐? 주어진 요놈에다가 얘를 곱해버렸다는 거죠. 기억나십니까 이거? 자, 그래서 주어진 요 a분의 2 더하기 b분의 3에다가 2a 더하기 3b를 곱해버리면 내 맘대로 4를 곱한 거니까 4로 다시 안보내서 식의 변화가 없게끔 이렇게 만들어주겠다. 그 다음에 주어진 얘가 이제 다시 1번 문제 형태로 바뀐다. 그래서 각각 등호 성립 조건이 성립하는지 또는 전기를 살지를 생각했어야겠다. 이거 따라오십니까? 자, 그 다음 네 번째 유형은 뭐였냐? 요런 거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분모 분자가 동시에 변하기 때문에 동시에 변하지 않게끔 분모 분자를 뭐로 나누겠다? x-1로 나누겠다. 그래서 분모 분자를 x-1로 나눠주시면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따라오는데 주어진 이 형태를 대분수 형태로 일단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목과 나머지를 활용해서.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몫이 x가 나왔고 나머지가 1이 나왔으니까 1형태로 바꿔주시면 다시 여기에다가 1을 빼고 1을 더함으로써 여기서 산술기를 때려버리면서 답을 냈다. 이렇게 4가지 유형을 배웠다는 겁니다.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주어진 얘는 이제 어떠한 유형인지를 내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분명히 여기 중에 걸릴 테니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이 유형 중에 어떤 유형이구나를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따라옵니까? 자, 그럼 천천히 가볼게요. 네, 오시고요. 자, 그러면 A 더하기 B가 2라고 나왔는데 여기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문자 2개인 거 그냥 풀어보기 쉽지 않습니까? 맞나요? 그래서 문자 하나를 일단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문자로 통일을 해주시면은 B라는 놈 대신에 뭐 E-A를 대입해서요. 주어진 이식 자체를 A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B에다가 대입해버리니까 4-A분의 A 이렇게 일단 바꿔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 다음 이렇게 산술기가 때려버리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A라는 문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럼 얘는 어떤 문제냐면 여러분들 요거예요. 주어진 얘를 통분시켜버리면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오케이? 한 문자로 통일하고 주어진 얘를 통분시켜버리면 2차분의 1차가 나올 거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겠구나 라고 해서 얘는 우리 유형 4번 쪽에 걸린다는 겁니다.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자, 그래서 주어진 유형 통분을 해주시면 a 더하기 2 4-a 이거 바로 전기해서 합시다 여러분들. 자, 통분하면은 마이너스 a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니까 더하기 2a 더하기 8분의 4-a 그리고 a제곱 더하기 2a 이렇게 나와서요. 자, 다시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8 그리고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4라는 요런 형태로 보인다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일단 주어진 이놈을 봤을 때 2차하고 2차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수 하나를 떨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분수 형태로 생각한다면 자, 얘를 이걸로 나누면 몫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바꾸고 먼저 떨궈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몫이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해서 이거 하나 일단 대분수 형태로 먼저 바꿔주시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인데 이 과정이 조금 더 복잡하다라고 공부를 하시는 거지. 아 이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런 건 아니에요. 이 과정이 복잡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칠판 관계상 여기 이 유형 지우도록 할게요. 복습 깔끔히 됐으면 좋겠어요. 자 지우고요. 자 일단 대분수 형태로 빠르게 바꿔주시면 주어진 요놈이 하나 있고 그 뒤에 나머지를 써주시면은 a제곱 마이너스 2a가 따라왔으니까 더하기 3a 따라와야 되고요. 마이너스 8 따라왔으니까 더하기 12가 따라오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상수 하나 떨굽니다. 날려가니까 상수 마이너스 떨궈지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8분의 3a 더하기 10이라는 이러한 형태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얘는 주어진 요놈을 3으로 한번 묶어주시면 a 플러스 4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얘는 a 값에 따라서 분모도면하고 분자도 변하네요. 그래서 하나만 변하게끔 분모 분자를 뭐로 나누겠다? a 플러스 4로 나누겠다. 그 다음에 다시 대분수로 또 바꿔줘야 됩니다. 형태 이해되셨습니까? 따라오세요. 자 그래서 주어진 요놈을 다시 양쪽을 a 더하기 4로 나눕니다. 자 양쪽을 a 더하기 4로 나눠서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8분의 분자는 a 값의 변화가 없게끔 이렇게 잡아줘야 된다는 거고요. 다시 주어진 얘를 대분수 형태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그래서 그 과정 여기다가 빠르게 쓰면은 자,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8이라는 놈을 a 더하기 4로 나누겠다. 그러면 마이너스 a가 따라와서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4a 되고요. 빼버리기가 6a 더하기 8이 되고요. 그럼 더하기 6 써주시면은 6a 더하기 24가 되니까 빼버리면은 마이너스 16이라는 나머지가 남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을 정리해서 다시 쓰면 자, 마이너스 1 더하기 자, 요놈의 몫이 마이너스 a 더하기 6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a 더하기 6 몫이라는 건 바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a 더하기 4분의 마이너스 16 이렇게 따라오는 형태입니다. 네. 여기까지 따라오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산술기한테를 써야 되는데 요놈하고 요놈이 약간 좀 달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안 없어진다고 보일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아니다. 자, 마이너스를 전체를 이 앞으로 빼버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이너스 앞으로 뺄게요. 그러면 여기 이 전체다가 마이너스 하나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여기가 a-6 더하기 a 더하기 4분의 16분의 3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따라옵니까? 근데 나는 요거의 무슨 값을 구하고 싶다? 최소값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값은 제일 큰 값 찾아줘야겠죠. 그럼 분모는 어떠면 돼요? 제일 작으면 되겠죠. 그래서 분모에 대해서 산술기를 써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산술기를 쓰고자 여기에 a 더하기 4가 있기 때문에 이놈을 a 더하기 4로 다시 만들어주시고 얘들아 이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시험에 나오면 난리 나요. 그냥 틀립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럼 여기 빼기 여기 있으니까 다시 여기 빼기 10 잡아주시면 여기 산술기가 써보세요 여러분들. 자 암산해보세요. 뭐 나오니까 2루트 16이니까 8 나오죠? 그래서 여기 훨씬 8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나요? 그럼 여기 더하기 2분의 3으로 따라오나요? 그럼 마이너스 1 더하기 2분의 3이니까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2분의 1 이렇게 따라옵니다. 이해되실까요? 이 과정? 오케이. 그래서 이가 134번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맞다. 하지만 우리가 배웠던 그 유형 중에 걸린다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케이? 분모분자가 동시에 변하니 한쪽만 변하게끔 나눠주시고 그에 따라 여러분들이 대분수 형태로 다시 바꿔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다음에 무조건 기필코 반드시 시험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쉬웁니다. 자, 146번 146번 선생님이 그제 세우는 반 하나를 이제 다시 맡아가지고 개강을 했거든요.
괜찮아. 그 고치 쪽에서. 그래서 고등만 하다가 이제 원래 고등 학원인데 이제 중등에서부터 고등까지 이렇게 쭉 끌어올리는 커리로 하나 이제 반을 좀 맡아볼 생각 없냐 해서 하나를 맡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고등학생들 보다가 이제 또 중학생들 보니까 약간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애들 되게 좀 더 해맑아 보이고 근데 역시 그 집중도가 약간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중학생 엄청 좋던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너무 집중이 좋아가지고 수업하는데 제가 다 감탄했습니다. 근데 어렵대요. 선생님이랑 수업하고 있는데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지만 뭐 꾸역꾸역 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초에 그 대상은 수원을 최소 1회 이상 반복했다. 그래서 수원하고 수투하고 다시 와서 수원하는 데도 있고 그런 대상으로 약간 하는데 여러분들 좀 더 빨리 만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선행 막 시키고 있으면은 내신이 그나마 좀 더 쉬워졌을 수 있었는데 수능 대비까지는 형 그냥 해보니 제 바람이었습니다. 어쨌든 자 146번 하겠습니다. 이제 146번 x가 문제 그냥 쓰면 되네요. 자, 146번에 유형 써주세요. 유형. 자, 유형 써주시고요. 보세요.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들도 이게 사실 그냥 답을 내라라고 하면 시간을 그냥 쏟아가지고 이게 모든 x에서 성립한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내가 f1을 구하기 위해선 어떤 것들을 대입해가지고 f1을 찾을 수 있냐라는 질문인 거예요. 자, 그럼 일단 당연히 f1을 구할 거니까 이란 형태가 나와야겠죠. 그럼 여기서 이란 형태가 나오려면 x에 뭘 대입하고 싶어요?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그냥 f2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보기 위해서. 자,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4분의 1의 f2 더하기 2 f 마이너스 2분의 1은 마이너스 12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따라오니까 그럼 여기서 f2가 안 나옵니다. 이유는 주어진 요놈의 값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러니까 자 그래서 내가 이제 두 번째 어떻게 한번 생각을 또 해보려고 하냐면 마이너스 2를 만들 수 있는 건 여기만이 아니라 여기도 2를 만들 수 있잖아요. x에 뭘 대입하고 싶은 거예요? 2분의 1 2분의 1을 대입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2분의 1을 대입해 주시면 f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f2는 3 이렇게 정리가 되버려요. 그럼 얘도 좀 빨리 안 돼? 자 얘도 f 마이너스 2분의 1 때문에 지금 답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얘를 보고 여러분들 f1을 구할 생각이라는 생각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를 a라고 생각하고요. 여기를 b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요놈이 뭡니까? B고 요놈이 뭐예요? A죠. 그럼 문자가 몇 개인 거예요? 두 개, 식이 몇 개인 거예요? 두 개 크니까 여기서 그냥 A를 두 개 두고 연립방 정식 문제로 바뀌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쵸? 근데 이제 어려운 경우는 뭐냐면 여기도 만들었고 여기도 만들었는데 한 번에 보이지 않는 경우 그러면 그것도 연결할 수 있는 무언가를 또 대입해줘야 되는 문제가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가 굉장히 약간 특수한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F2는 끝났어요. 주어진 아래식을 연립해서 구할 수 있다. 이게 지금 F2를 구하는 방법이었는데요. 자 그러면 F3을 구하는 것도 F4를 구하는 것도 당연히 식의 풀이가 변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공부를 하는 거냐면 Fx를 구하라라고 해서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x를 내가 찾기만 하면 F1이든 F2든 F3이든 F4든 다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온다면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거냐면요. 단순히 하나를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만 다 대입 찾기가 조금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fx를 먼저 찾아버리고 거기다가 대입해버림으로써 답을 구하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공부해 주시면 돼요.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그럼 똑같아요. 자, fx를 구하려고 봤더니 fx의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fx 형태를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그럼 x에다가 뭘 대입하고 싶은 거예요? 마이너스 x를 대입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한번 대입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소수점에선 이 똑같은 문자 쓰면 안 되니까 여기를 뭐 마이너스 t를 대입하겠다 이렇게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써봅시다. 자, x에다가 마이너스 t를 한번 대입해 주시면 t제곱분의 1의 ft 더하기 t 그리고 f 마이너스 t분의 1 얘가 마이너스 6t가 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요. 자, ft 형태를 여기만 끄집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끄집어낼 수 있죠. x의 모대입하라는 얘기예요. t분의 1을 대입하라는 얘기죠. 따라합니다. 그래서 x의 t분의 1을 쏙 대입해 주시면요. t제곱에 f 마이너스 t분의 1 마이너스 t분의 1 f t가 t분의 1 대입하니까 t분의 6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합니까? 그럼 여기서 내가 ft를 구하기 위해선 어떤 걸 소거해야 되는 거예요? 요 형태를 소거해 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이 형태 소거하기 위해선 요 위에다가 뭘 곱하면 되는 거예요? t를 곱해버리고 빼버린다.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위에다가 t를 곱해요. 그럼 여기가 t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t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t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를 빼버립니다. 자, 그럼 위에서 아래를 빼버리면 t분의 2 여기서 여기 빼면 돼요, 여러분들. 그럼 t분의 2에 ft 따라오는 거고요. 여기서 여기 빼니까 지워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 빼니까 마이너스 6t 제곱 마이너스 t분의 6이 된다는 거고 실제 ft는 여기에다가 2분의 t를 곱해준 얘가 ft가 되는 겁니다. 따라합니까? 저것만 공부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또 어버버하고 다 틀린다. 알겠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문제도 시험에 낼 텐데 F1을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 F3을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 FS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시겠죠? 여러 가지 형태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문제, 주어진 문제 조금씩 바꾸는 거에 재미 들려가지고 조금씩 바꾸고 있어요. 오늘은 딱히 바꿀 게 없어가지고 그랬지만 이런 문제 보면 신나가지고 바꾸고 이제. 자, 지우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 근본적인 풀이부터 알고 계시면 그 다음에 사실 계산이 복잡한 거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좋아요. 자, 147번 갑시다. 147번. 혹시 여기 외에 추가적인 질문 있으면 문제번호 불러서 해주세요. 저 어디로 갔다 왔어요? 인천? 1번? 2번? 1번? 근데 갔다가 왔는데 다음날에 계곡 갔어요. 또 걸었어요? 네, 3일밖에 안 갔어요. 와, 풀 빨았네요. 오. 인천 어디 갔죠? 인천 송도 좋은데. 아, 몰랐네. 네? 네. 아, 네. 근데 여기 있는 거. 맞습니다. 거기 좋아요. 깔끔한. 나중에 살고 싶습니다. 아니다. 선생님 여기 살고 싶어요. 부산이요? 네. 아니면 저 별내. 별내도 좋던데. 왜요? 여기 그냥 좀 더 서울이 별내. 서울 너무 복잡하고. 초록초록해요. 어디요? 여기요? 네, 나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나이 들면 그런 거 좋아집니다. 어쨌든 봅니다. 자, 가볼게요, 여러분들. 자, 요놈을 정의역으로 하고요. 요놈의 지금 치역.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 치역이 나왔습니다. 그럼 치역을 구하는 방법은 뭐다? 이것만 기억하라 그랬는데 태어나 치역 어떻게 구하냐 했죠? 오케이, 좋습니다. 치역은 무조건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놈의 그래프를 그릴 생각을 딱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거기서 나뉘어요. 내가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구나 없겠구나. 공부를 해왔으면 그릴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못 그리는 거예요. 요놈의 그래프를 빠르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나눠서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가 3이 되겠지. 따라합니까? 그럼 이 범위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 굳이 안 쓸게요.
오케이? 그러면 얘도 음수 얘도 음수 나오니까 주어진 용맥 그래프가 둘 다 음수니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더하기 6을 하니까 더하기 4 이렇게 나오는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겠구나. 여기는 이 전까지 한번 센스 있게 찍어주면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얘가 마이너스 2,10 이렇게 잡힌다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2랑 3 사이. 그러면 얘가 양수가 되고 얘가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가 된다 풀어주시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8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1이면 좀 더 완만하게 좀 이런 느낌을 낸다는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10 나오죠? 오케이? 그러니까 내 계산이 실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검토해 알아서 된다고요. 여러분. 자 마지막 둘 다 양수니까 둘 다 양수인 거 잡아주시면 3x 마이너스 4 여기 한번 찍어볼까요? 여기가 3,5입니다 여러분. 3 대입하니까 3,5 나오죠? 그러니까 내 계산이 맞는 것 같구나. 그래서 뭐 대충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자 근데 내가 요놈의 정의역 A부터 B까지가 어딘지 모르는데 그놈의 치역 이 Y 값이 5부터 13까지가 나온다고 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언제 5고 언제 13인지 찾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언제가 5인지가 이 점을 찍어놨더니 5이시죠. 맞습니까? 그래서 치역이란 애가 5부터 시작을 해서 13까지가 나와야 되는데 13이라는 건 10보다 위에 있을 거니까 13이라는 애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지금 치역이 5부터 13이 되는 딱 범위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내가 만약 여기를 A라고 잡아버리면 B를 없다가 잡아야지 치역이 5부터 13이 된다는 거예요. B를 이런 데 잡아버리면 치역이 요거보다 크거나 같고 1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온다는 게 안 나오는 거죠. 여기를 A라고 잡으면 B를 어디 잡는 거예요? 여기 잡아야 되는 거예요. 또는 여기다 잡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그래프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그럼 Y 값이 얘부터 A인 게 맞죠. 그래서 B가 여기는 한 점만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B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여기까지 가능합니다. B가 좀 더 올라가 버리면 이 치역 Y 값이 14보다 더 위로 가버리죠. 따라옵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A를 여기 언제인지 알아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자 여기가 13이 언제 되는지를 잽싸게 구해주시면 요놈이 뭐죠? 마이너스 3,13입니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13이 나옵니다. 자 마찬가지로 얘가 언제 13이 되는지를 빠르게 구해주시면요 얘는 3분의 17,13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다시 갈게요. 자 A가 마이너스 3이면 B가 어때야 돼요? B는 지금 X값인데 여러분들 X값이 어떻게 돼야 돼요? 3보다는 크거나 같고 3분의 17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B의 범위가 3보다는 크거나 같고 3분의 17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이런 범위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따라옵니까? 자 근데 이제 고민하는 건 A가 굳이 여기 딱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인 거예요. 자 그럼 A가 이런 데 잡히면 B가 무조건 뭐여야 될까요? A가 이렇게 잡히면 A부터 B까지가 범위가 13까지 나와야 됩니다. B가 무조건 얘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해질까요? 무슨 말인지? 따라옵니까? 그럼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A가 여기 있는 경우가 있고요. A가 여기가 아니라면 B가 무조건 여기 있는 경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B가 뭐인 경우? 3분의 17인 경우 이렇게도 따라오는 겁니다. 그럼 B가 3분의 17이에요. 자 여기 B가 있습니다. 그럼 A가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A가 이런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이놈의 치역은 5부터 13이 아니니까. A는 이런 데 찍혀서 범위가 이렇게 나와서 치역이 5부터 13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A의 범위는 이 3보다는 어때야 돼요? 작아야 돼요. 5보다 커야 돼요? 마이너스 3보다는 큰 것 같아야 되는 거예요. A가 이런 데 또 찍혀버리면 그래프 이렇게 나오니까 치역 13을 또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따라오세요. 그래서 B가 3분의 17일 때는 A의 범위가 나오는데 이때는 A의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시작을 해서 3까지가 가능한 이런 범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어쨌든 A 더하기 B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 A가 마이너스 3일 때 가장 작은 B를 택하면 되겠고요. B가 3분의 17일 때 가장 작은 A를 택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러므로 답이 9를 더하면 0 2를 더하면
뭐 양수 나오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답이 0이 되는 이해되실까요? 선생님도 문제 어떻게 낼 수 있는 거예요? A의 범위를 찾으세요. 이렇게 낼 수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한다면 전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저도 점점 더 발전하는 국영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점점 더 발전하는 본인이 되도록 하세요. 자, 지워도 될까요? 좋습니다. 자, 148번 갑시다. 지우야, 혹시 영상 보고 공부는? 제대로 들어갔다? x에서 함수가 있다. 가 f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 7개야. f1 더하기 f2 더하기 f8 했더니가 40이다. 치역의 원소 중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 f의 치역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가 6이다. fx는 k를 만족시키는 x의 비수가 2개다. 만족시키는 x의 비수가 2개가 될 때 k를 구해줍니다. 문제 읽자마자 조금 거부 반응 느껴지나요? 너무 길고 약간 이래서. 자, 근데 천천히 한번 풀어보면 맞은 사람. 좋습니다. 좋아요. 맞출만 하죠. 자, 가볼까요?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나왔으니까 그 형태를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일단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치역이 7개란 얘기는 여기서 화살을 쏘는데 치역, 화살을 받는 애가 7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는 무조건 겹치는 형태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7개의 화살을 쏘는데 하나가 겹치는구나. 근데 그것들을 다 더했더니 치역의 합이 40이 되겠구나. 그럼 약간 어느 정도 약간 찍어서라도 맞출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찍긴 찍어야 되는데 좀 더 잘 찍게끔 이렇게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치역의 최대에서 최소를 빼는데 6이 되는 케이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뭐랑 뭐가 있습니다. 28 그리고 17 그리고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18, 17, 28 두 가지 케이스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최대가 1이어야 되고 최대가 7이 되는 요거를 첫 번째 케이스라고 해서 그 3이 6이니까 3을 대입하면 6이 나온다. 근데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2를 대입하면 1도 화살이 다 정해진다는 거죠. 저 상황 속에서 답을 보여주시면 끝난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가 156번이었습니다. 넘어가서 157번 갈게요. x에서 x로의 함수다. 상수함수에게서 항등함수에게서 1대1 함수 있어. 오마이갓. 혹시 아니죠. 당연히죠. 그래서 답이 제대로 나오겠죠. 큰일 났네. 하는 방법만 전달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려볼 필요가 없죠. 1 대입하면 뭐 나와요? 정의역이 애초에 정해져 있습니다. 1대
1 대입하면 뭐 나와요? 4 이렇게 나오면 되지. 2 대입하면 뭐 나와요? 3 대입하면 뭐 나와요? 1 대입 되면 그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자, 1 대입하면 뭐 나와요? 1 5로 나오는 나머지요? 몰라요? 1을 5로 나누면 1 대입하면 1 나오고 2 대입하면 2 나오고 3 대입하면 3 나오고 4 대입하면 4 나오는 거예요. 무슨 함수? 상대함수. 여기서 벤 다이어그램 그냥 그래서 표현을 해야 나머지 괜찮아요. 7까지 다 해가지고 이상하게 생겼어요. 안 되죠. 왜냐면 x에서 x로 함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저 상황 속에서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나머지들 다 대입해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갈게요. 답이 혹시 안 나온다면 선생님 계획적으로 처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164, 165. 맛보기죠. 여기 함수는 진짜는 저 합성함수랑 함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합성함수 그래프도 그리는 거 연습하고 또 누군가는 머리 좀 한 줄 빠지고 천천히 나가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볼게요. 난이도가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네? 뭐야? 이 문제야?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가겠습니다. 이렇게 배고팠어요. 자,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개수를 찾아달라. 함수의 개수 문제는 무조건 경우의 수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게 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함수 파티 들어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 뒤에 가서 경우의 수를 할 거 아니에요. 수량가 좋아. 그때도 함수의 개수 문제가 나옵니다. 계실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2학년 때 뭐 확통도 할 거잖아요. 확통도 경우의 수거든요. 확통 가서 또 이런 문제 나와요. 결론은요, 지금 잘 해놔야 나중에 좀 쉽게 받아들이고 이거 했던 거 이렇게 하는 거지. 지금 이해부터 넘어가면 그때 떠오른다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볼게요. 자, x에서 y로의 함수 보면은 1, 2, 3, 4에서 1, 2, 3, 4, 5, 6, 7 일단은 그려놓습니다. 자, 그러면 3개를 더해서 홀수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파악해야 돼요? 어떤 수 3개를 더해야 홀수입니까? 홀수 3개 더하면 홀수죠. 그 다음에 짝수 홀수요. 짝수 2개랑 홀수 하나면 되나요? 그 외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주고 있다는 것 뿐입니다. 오케이? 그럼 당연히 1번 케이스 상호야 잘 왔어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 보이는데요. 잘 계세요. 자, 1번 케이스의 개수, 2번 케이스의 개수 따로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호야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1대1 함수 x값이 다르면 이라고 있는 거지. x1하고 x2가 다르면 이렇게 있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x값이 다르면 y값이 다르다 이렇게 의미하는 건 1대1 함수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경우를 한번 해볼게요. 홀수, 홀수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럼 1이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 홀수 몇 개? 1이 갈 수 있는 거. 홀수 몇 개? 4개. 1은 4개로 갈 수 있는 거예요. 1이 갈 수 있는 게 4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이 어딘가 하나 가죠? 그럼 2가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 3가지. 이거는 겹쳐서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2가 갈 수 있는 건 3가지. 자, 그럼 3이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 2가지. 그러면 이거 처리된 거라고. 자, 근데 4는 그럼 갈 수 있는 게 몇 개일까요? 1대1 함수인 거 꼭 생각해 주시고. 그럼 여기서 이미 3개가 선택된 거죠. 그러면 남은 거 몇 개? 4개 중에 아무거나 가도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은 거 몇 가지 해서 1번 케이스는 다 곱하니까 96까지 이렇게 나오면 될게요. 괜찮나요? 자, 2번째 케이스 갑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짝수 컴마 짝수 컴마 홀수가 나올 수도 있고 저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네. 자, 그러면 얘가 짝수 컴마 짝수 컴마 홀수가 나올 수도 있고요. 짝수 컴마 홀수 컴마 짝수가 나올 수도 있고 홀수 컴마 짝수 컴마 짝수가 나올 수도 있겠죠. 결론은 뭐 한 가지를 해버린 다음에 몇 배 하면 되는 거예요? 3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한 가지 경우만 해버리고 3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F1이 짝수여야 되니까 짝수 갈 수 있는 거 몇 개? 3개. 자, F2가 짝수니까 그럼 또 짝수 갈 수 있는 거 몇 개? 이미 하나 갔으니까 2개. 그 다음에 하나가 홀수니까 홀수 몇 개? 4개. 그 다음에 마지막 4가 갈 수 있는 건 이 3개를 제외한 몇 개? 4개. 근데 이런 게 저게 배열된 것만큼 몇 가지가 있을 것이다? 3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주면 돼요. 따라오세요. 답이 24, 96, 96 곱하기 3 하면 뭐예요? 280인가요? 이렇게 나오면 된다. 따라옵니까? 두개 더 하면 되겠죠. 넘어가서 165번 갑니다. 165번. 정리됐나요? 갑자기 기억나네. 선생님 오늘 출근하기 전에 첫 수업하면 선생님이 이제 상담 전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선생님 뭐 불편한 점이 없었는데 수업이 어렵지 않았는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어떤 한 분이 선생님이 칠판을 너무 빨리 지우시는데요. 방금 지울 때 약간 눈치 보였어요. 필기를 하고 싶은데 지워버려가지고 내가 학생이 소심해가지고 마음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천천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건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하세요, 여러분들. 왜 어떤 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읽어내냐면 서로 다른 두 원소에 대해서 함수값이 같은 게 존재한다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데 어떤이라는 말은 만족하는 게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걸 만족하는 게 하나일 수도 있겠고 두 개일 수도 있겠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함수값이 같은 게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세 개가 함수값이 될 수도 있겠고 네 개가 될 수도 있겠죠. 그 각각을 사실은 다 처리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옵니다. 이해되세요? 자, 또는 그거를 그러니까 이걸 내가 정석적으로 푼다면 여러분들 정석적으로 푼다면 FA하고 FB가 같은 이런 게 딱 한 쌍만 존재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같은데 얘네가 두 쌍, 서로 다른 두 쌍이 존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약간 얘네가 이렇게 뭐 세 개가 같아지는 약간 이런 상황도 있고 이게 너무 많다. 이 상상할 수가 약간 없다라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귀찮다는 거죠, 벌써. 여기까지 따라오니까 그래서 약간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볼 거냐면 저는 기존 명제랑 똑같은 명제는 무슨 명제가 있죠? 대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대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어떤이라는 말보다는 모든이라는 말이 쉽거든요. 대우라면 부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어진 예는요. 센스 있게 이 명제와 똑같은 명제는 대우 명제다. 대우는 양쪽의 자리를 바꾸며 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이 되겠네요.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따라오니까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함수값이 다르면 x값이 다르다. 함수값이 다르면 x값이 다르다. 1대1 함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건 지금 무슨 문제예요?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해주려는 문제인데 저렇게 표현하니까 어려워 보이는 거죠. 따라오세요. 자, 그럼 1이 그럼 답이 없잖아.
명제는 지금 P이면 Q이다라는 명제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거고요. P이면 Q이다라는 명제를 대응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명제는 가정 결론으로 있는 명제가 아니에요. 그냥 뭐뭐는 뭐뭐이다 이렇게 있는 거지. 이런 명제를 사실 대우를 생각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 명제를 부정할 수 있는 겁니다. 부정. 잘 느껴주셔야 돼요. 이런 명제 대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렇게 명제라는 게 이렇게 조건 두 개로 주어진 명제가 있는 거고요. 조건 하나로 주어진 명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 하나로 주어진 명제는 애초에 대우 이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조건 두 개로 이렇게 이루어져야지 역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대우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됐어요, 아쉽게도. 집합 끈트는데 네. 따라옵니다. 선생님이 이따 과제 검사할 때 과제 검사 한번 해보고요. 다 똑같이 틀린 문제 있으면 그거는 할 거예요. 근데 그 외에 뭐 한두 명만 틀린 거를 체크해서 하기에는 이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쳐보겠습니다. 명제 실력 별로 아. 상호 맞았어요? 혹시 답 뭐가 왔어요? 14만 혹시 14세요? 다르네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무슨 문제냐면은 뭐 요놈을 정의역으로 갔는데요. 근데 F하고 G가 같다라고 나왔습니다. 함수 형태가 함수가 지금 같은 함수거든요. 그럼 사실 얘하고 얘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정의역을 모든 실수로 한정하면 다르다. 하지만 정의역을 한정시키면 바뀔 수 있다. 뭐로 한정시켜야 된다고 했죠?